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바로 경제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FOMC가 끝나면서 오히려 증시가 더 나빠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 주식을 매도할 때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야 될지 한번 관련된 뉴스 여러 가지를 보며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물가 상승 둔화 확인해야 미국 CPI에 쏠린 눈. 글로벌 증시가 미국의 긴축적 통화 정책의 출렁이 가운데 인플레이션 지표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등 긴축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했지만 물가 상승세 또한 둔화 신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의 물가 상승 지표에 따라 움직일 전망인데 그 지표가 도대체 뭔가 봤더니 오늘 1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CPI, 이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하나의 악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이후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에너지 부분에서도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며 보수적으로 조금은 접근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봤던 그 CPI가 뭔지,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 해보도록 할게요. 연준과 시장의 온도차 11일 CPI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대신증권은 미국 연준이 원하는 목표와 시장이 인식하는 현실과의 괴리가 현재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로 11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통한 괴리 축소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물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 반면 시장은 연준의 공격적 긴축 통화 정책이 물가 통제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연준은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연준이 살짝은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어떻게 보면은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증시가 반등하려면은 연준의 말이 맞다 이러한 증거가 나와야겠죠. 그렇다면은 그 증거가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이번 주에 발표하는 CPI 그리고 PPI라는 거겠죠. 이 두 개 예상치 모두 전월치를 하회를 한다면은 물가 고점 통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가가 실제로 조금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물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주 수요일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발표되는 CPI 그 지표가 잘 나온다면은 증시가 그때부터는 또 급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조금 나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 세계 경제 둔화 우려되는 수준까지 금리 오를 것.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 글로벌 경제가 둔화 양상을 보일 만한 수준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과 코로나19가 촉발한 공급망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금리 인상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베어마켓을 비롯한 경제 충격이 이어질 것, 이러한 설명을 했다고 한대요. 그러니 빌 게이츠는 결국은 이러한 인플레 때문에 금리는 계속 높아질 거고 결국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빌 게이츠는 정부 부채 수준이 이미 매우 높았으며 일부 공급망 문제가 있었다며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상황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추세에 대해서 결국 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 게이츠는 조금 장기적으로 증시가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고지고대로 전부 다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심각하구나, 거기에 이어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가 조금 많이 흔들리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경기 침체라는 거는 나 지금부터 경기 침체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야 경기 침체 온대 다 팔아라 팔아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이르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진짜로 오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FOMC가 끝나고 그리고 CPI 발표가 끝나면은 증시가 조금 반등할 거다, 그러한 시각을 저 기릿은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상승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빌 게이츠가 말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진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신 다음에 현금 비중을 얼마나 만드냐
되냐 이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빌 게이츠는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약간은 비관적으로 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재 뉴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53% 증시 더 하락할 거. 하니길이 그 53%면은 절반이 넘는 수준인데, 그렇다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다는 거냐? 그렇다면은 증시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개인의 투자 심리와 증시의 방향은 조금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심리가 어떤지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가 긴축 강화 우려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빠르게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조사 결과 향후 6개월 내 주식시장 하락을 전망하는 투자자 비중은 52.86%에 달해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20% 중반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엄청나게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우울한 시장에 앞날을 점치는 것은 옵션 거래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 단일 종목의 순콜 옵션,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의 거래량이 202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코로나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보면은 야, 아직도 더 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개인의 투자 심리는 오히려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금은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인간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등을 섣불리 기대하기는 여전히 시장 환경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여러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권사에 지금 현재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여기에 관련된 시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된 상태라며 2600에서는 매도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의 이익 체력이 높아진 데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점에서 5월부터는 시장 체력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한대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레벨은 PBR 1배 수준 2670선으로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PBR 1배가 무조건 절대적인 바텀라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실제로 13년에서 15년 3년간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는 ROE가 5에서 7%로 요구 수익률 8.5%를 한참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이랑 다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6월에 예정된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가능성도 긍정적인 재료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여당 야당 모두 적극 찬성하기 때문에 정책 추동력도 높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영증권은 지금 라인에서는 절대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증시에 관련된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기리스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봉 RSI 지표를 저기리스는 가장 좋아하는데요. 자, 최근 3, 4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4년 동안 코스피 주봉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증시가 단기간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번 동안 반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금 또 어느덧 코스피 RSI가 30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과연 여기서도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코스피를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믿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건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RSI 주봉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반등이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최근 4, 5년간 한 번, 두 번 이렇게 RSI를 뚫고 내려갔는데, 그런데 결국 반등을 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나스닥도 RSI 30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앞으로의 증시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MDD,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영상 보지 않으셨다면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 영상만큼은 다른 영상은 다 안 보셔도 되니까 그 영상만큼은 꼭꼭꼭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증시 전망 뉴스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제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공모주가 많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에서 3일 수요일칙을 마친 가온칩스 12일부터 13일 수목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가온칩스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스토어, 테린페이퍼, 마스턴 프리미어 리치, 이 세 가지가 목금 동안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일단 원스토어, 테린페이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스턴 프리미어 리치는 기르분들이 만약에 현금 비중이 많다면 마스턴 프리미어 리치는 한번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스토어랑 테린페이퍼는 수요일날 수요일에서 결과 나오면 청약을 할지 말지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원스토어에 관련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규제 및 포트폴리오 따른 성장 기대, 유진투자증권은 원스토어에 대해서 우호적인 규제 환경과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토어는 이번 주 목금에 청약을
공고를 거쳐 24일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데요. 원스토어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경쟁사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 대한 규제,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따른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 회복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스토어의 앱마켓 사업은 거래액이 14분기 연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구글 애플의 수수료율 30% 대비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제시해 개발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고, 게임 시장에서 인기 게임 입점에 주력해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자, 장도 안 좋은데 원스토어가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에게 치킨을 여러 마리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비맥주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올 1분기 가정 주류 시장에서 오비맥주가 5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하이트나 테라가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가정 주류 시장에서는 오비맥주가 53%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카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홈술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한 편의점, 개인 슈퍼, 할인점, 대형마트, 조합마트 등 모든 가정 채널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가정용 맥주 시장 판매량 상위 10위에는 1위인 카스프레시를 비롯해 카스라이트 4위, 버드와이저 6위, 호가든 9위 등 오비 맥주의 4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합치면 53%의 점유율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기릿은 카스를 사먹지 않아서 이 결과가 살짝 의외였는데,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가정 주류 시장에서는 카스프레시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식용유 대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몇몇 마트에서는 한 사람당 판매 제한까지 걸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대란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가 겹치면서 식용유 가격 상승으로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식용유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식용유 구매 개수를 제한을 시작했는데요. 앞서 영국, 스페인, 그리스, 터키, 벨기에 등 유럽 각국 대형마트에서도 1인당 구매 가능한 식용유를 2병에서 3병으로 제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용유 수입량의 83%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품귀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영국 식품기준청은 지난달 29일 식품업계는 영국 내 해바라기 씨유가 몇 주 안에 바닥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식품업계는 해바라기 씨유 대신에 팜유, 콩기름을 사용하고 바이오 디젤 시장에서 주로 쓰던 유체 씨유를 식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며칠 아니면 몇 주 정도가 지나면은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중고나라에서 식용유 가격이 몇 배 팔리고 있다, 이러한 뉴스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식용유가 조금 많이 떨어졌으면 미리미리 그냥 한 개 정도는 제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미공군 오늘부터 2주간 연합훈련, F-15K 등 참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한미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공군이 9일 오늘부터 연합항공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데요. 오늘부터 2주간 시행되는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KFT에는 한미 양국 공군의 전투기 등 공중전력 수십대가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항공훈련은 매년 4월에서 5월 이때 연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의 리밸런싱 슬슬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 코스피의 그 다음에 코스피 150 편출입 종목을 발표하며 리밸런싱일은 오는 6월 9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은 FNF, SD바이오센서, 메리츠화재, K카, 하나투어, LG나이솔루스, 한일시멘트 이러한 7개 종목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그리고 편출 가능성이 제기됐던 CJCGB는 편입 유지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100에서 불확실성이 있던 하나투어는 이번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SK디스커버리, 영진약품, 부강약품 이러한 기업들은 편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홍산 또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SK디스커버리, 영진약품, 부강약품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당장은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조금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확인해봤더니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공매도가 많다면은 그때부터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본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공매도량이 계속 많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변경에서 유동비율 변경 종목의 비중 변경 비중이 높은 점도 특징이라고 한데요. 뭔가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코스피 100 리밸런싱을 보는 거는 편입되는 종목이 주가가 오르고 편출되는 기업은 주가가 보통 떨어지더라, 이것 때문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편입이 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비중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에는 변경 비중이 꽤나 높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HMM, 카카오페이, 우리금융지주 이러한 기업들의 비중 변경이 오히려 편입 종목보다 더 높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선반영 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HMM, 카카오페이, 우리금융지주 이러한 기업들의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러한 걸 본 다음에 무조건 매수하자 이런 전략보다는 이러한 모멘텀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좋은 종목인 거를 확신했을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볼 수 있겠죠. 꼭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업들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DP, 지화 성공 과도주, 콘텐트리 중앙 매수. 신한금융투자가 콘텐트리 중앙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72,000원을 유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콘텐트리 중앙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원래 j-콘텐트리였죠. 그런데 이번에 사명이 변경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신한금투연구원은 올해 2분기는 매우 좋아 보이는데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만한 콘텐츠 모멘텀이 5월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콘텐트리 중앙 주가가 쭉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DP, 지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듯 넷플릭스 라인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5월에 동사가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안나라 수마나라는 지난 7일에 이미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기준 7일 차지했고, 다음 달 24일에는 스페인 작품으로 유명한 종이의 집 한국판이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콘텐트리 중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18일 범죄도시2가 개봉이 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역시 동사가 배급을 담당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의 실적을 봤더니 일단 컨센서스상 크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 그때는 실적이 매우 안 좋았지만 적자였지만, 그런데 올해 들어 턴어라운드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크게 성장해 내년 예상포는 23배 그리고 내후년 예상포는 17배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의 주봉을 봤을 때 일단 지금 과열된 느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바닥에 깔려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콘텐츠 관련 주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조금은 단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출시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잘 팔릴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적이 그대로 나온다면은 지금 이 위치 충분히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콘텐트리 중앙의 앞으로의 실적은 어떨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LS 일렉트릭 수주잔고 대폭 개선 턴어라운드 전망. 현대차증권은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와 배터리 산업 투자 확대로 인프라 부분의 수주 확대와 실적 전망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8,000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주잔고가 대폭 개선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 부분 수주잔고가 작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며 특히 1분기에 대폭 회복이기 때문에 기존 9천억대에서 1조 4천억까지 높아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에너지 사업 전력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LS 일렉트릭은 우호적인 환경에서 중장기 안정적 성장이 전망되며 주가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LS 일렉트릭의 실적을 봤더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배당 수익률도 2.6%, 2.7%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배당이 2%씩 준다는 거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나름 배당이라도 있으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밴드 위치는 하단 쪽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PBR 차트는 코로나 때 하락했던 그 정도 위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과열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아름답지 않나요? 최근 들어 거래량 또 늘으면서 양봉 또 쭉쭉쭉 올라가며 121선을 뚫고 올라가서 슬슬 안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LS 일렉트릭 한번 이번 주에 공부해보시고 이 121선을 계속 지킨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기분들 꼭꼭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는 매우 좋지 않은데 진짜로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야, 이게 이렇게 좋아되나 싶을 정도로 쭉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